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척추 질환, 그 중에서 척추 디스크와 충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 두 질환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척추 디스크에 대해서 치료에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치를 연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인터넷과 각종 매체에서 척추 질환에 대한 일괄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주장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 뭐 수술하지 마라, 비수술 치료로 다 된다, 이 비수술 치료 좋다, 저 비수술 치료 좋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비수술 치료다,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런 정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척추 질환은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고 모든 경우에 동일한 치료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과 질환에 대한 비율을 통해서, 특히 충치에 대한 비율을 통해서 척추 질환의 치료가 얼마나 복잡할 수 있고, 그리고 맞춤형 치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질환을 예로 들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경미한 충치와 심한 충치, 그리고 잇몸이 골마 흔들리는, 이를 다 뽑아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치과 질환을 한 방에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싹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척추 질환에 관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쫙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척추 질환 플러스 단 한 가지라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의 다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질환은, 그러니까 척추 질환이나 충치가 아니더라도요, 거의 모든 질환은 각 상태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일단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가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것부터 중한 것. 경미한 환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놔둬도 대부분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중한 환자는 뭔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고, 아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고, 환자가 위험하거나, 즉 생명이 위독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법이 다 달라야지 정상입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만 유독 일관적인 그런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선전이 되게 많은데요. 수술 없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이거 한 가지로 다 된다, 이런 주장은요 종종 환자한테 희망을 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경미한 척추 디스크와 심한 척추 전방전이증 아니면 심한 협착증, 이런 방법을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비수술적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치료법은 아니라는 거죠. 환자의 상태가 맞는 치료를 각각의 환자들은 받아야 됩니다. 치료법의 선택은요, 과학적, 의학적 합리성에 기반해야 됩니다.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치료는 과학적 근거,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정 치료법을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그 옵션을 전문가가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고, 환자의 그 사회경제적 상태를 잘 모르잖아요. 그 사회경제적 상태를 환자가 판단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법의 선택은요,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치료 방법을 환자한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줘야 됩니다. 물론 너무나 이게 심해서 선택 방법이 수술밖에 없다거나, 너무 경미해서 이거는 그냥 물리치료만 하면 된다거나 약만 먹으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중간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은 바로 수술하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치료라도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다양한 선택 방법을 열어줘야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도
뭐 약만 먹는 거, 물리치료하는 거, 주사 맞는 거, 뭐 어떤 시술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수술적 치료도 내시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절개를 좀 하고 할 건지 아니면 고정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 마디를 해야 되는지 한 마디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다 환자한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괄적인 치료 방법, 비수술적 치료 방법, 그냥 이렇게 다 비수술로 된다.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비수술로 다 해라. 충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치 치료를 하는데 심한 충치든 안 심한 충치든 뭐 썩어 문드러져서 뭐 잇몸까지 골문 그런 충치든 간에 절대 이빨 뽑지 마라. 사실 치과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절대 이를 뽑지 말라는 주장. 척추에서 그런 주장은 정말 너무 많은데요. 충치 치료에서 절대로 그 썩은 데를 갈아내지도 말고 뽑지도 말라고 하면은 얼마나 치료가 답답해지겠습니까? 디스크에서는요, 그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긁어내는 것이 충치 치료하고 비슷하고요. 치과에서 이렇게 이를 다 뽑아내고 임플란트 넣는 게 척추 유합술하고 비슷합니다. 척추 유합술은 나사를 이렇게 박아서 고정하는 건데요. 그게 임플란트하고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면. 근데 각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하면 되는데,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하는 거를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충치를 때우는 걸 비난하는 사람 없잖아요. 잘 없습니다. 적절하게 맞게만 했으면요. 그런데 척추는 유독 그게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고 다른 영상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 이런 말들을 의사한테 듣길 원하는지 아니면 사실을 듣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빨리 낫고 싶죠? 그리고 간단히 낫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쉬운 방법, 덜 아픈 방법, 입원 덜 하고 싶고 돈 덜 들고 그리고 수술 없이 재발 없이 뭐 영원히 계속 이렇게 이거 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의사 그리고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진실을 얘기해주는 의사 어떤 의사가 더 좋은 의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을 더 생각하는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이 환자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치료법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환자분들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물론 옛날에 저도 잘 못했겠죠. 막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제시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종합해 드리자면요. 치과 질환에 대해서, 뭐 이빨 썩은 거에 대해서 많이 썩은 사람도 있고 적게 썩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가 썩었으면 예를 들어 뭐 충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치료를 해. 예를 들어 뭐 충치에 대해서 뭐를 약을 쓴다든지 뭐를 도포를 한다든지 하면 돼. 라고 해서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모든 환자한테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척추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질환도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심한 사람, 안 심한 사람 많습니다. 이게 일괄적인 비수술적 치료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자들은 자신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비수술적 치료만 고수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거의 모든 척추 관련 장애는 비수술적 치료를 고수하다가 수술 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수술을 잘못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그 비율이 수술 자체를 잘못해서 장애가 발생한 사람보다 수술을 못해서 안 해서 혹은 수술 시기가 늦어서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들 주위에 둘러보셔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균형 잡힌 정보, 현명한 선택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